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일반 대중 속으로 자리 잡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캐점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업도 있고 새로운 기업으로 시대의 아이콘으로 성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은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호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공위성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댓글이 있었는데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아는 증권회사,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 특히 테슬라와 니콜라 최고 전문가에게 메일을 보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명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혹시나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또 애의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있는 그대로 읽어보고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위성은 테슬라의 계열사인 스페이스 X, 테슬라와는 지분관계가 없고 앨런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지분율 78%가 발사한 것입니다. 인공위성의 목적은 자율주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인터넷,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자인데요. 주로 도심 외곽지역, 섬,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대륙 등 통신 인프라 보급이 낙후한 지역의 통신 서비스 제공을 타겟으로 합니다. 12,000개를 목표로 하는데 2020년 8월 600개 정도 쏘아 올려서 실제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는 2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또한 2019년 말에 42,000개로 목표 위성 개수를 증가시켜서 완성 단계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주에 한 번씩 위성을 쏘고 있으며 한 번에 60개 정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의 속도가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5G나 6G 대비로는 느려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에 적용될 것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곽지역에 인터넷 환경 제공을 통한 통신 수익 발생이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인공위성의 기술이 발달하여 5G 이상의 통신 속도가 가능해지면 자율주행 사업과도 연결이 되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더 커지겠지만 아직은 지분관계가 서로 없고 기술의 연관성을 앨런 머스크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 제가 받은 메일 내용인데 위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페이스 X 인공위성의 목적은 통신 인프라 보급이 낙후된 지역에 통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 아프리카 대륙 등 아직까지 전 세계 약 50% 지역이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 통신 수익을 발생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속도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5G, 6G 속도와 비교해서 느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공위성 기술이 발전하여 5G보다 통신 속도도 빠르고 가격마저 싸다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까지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인공위성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경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에 사용하기에는 인공위성 통신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더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 현대차가 수소전기차로 서울에서 강원도 평창까지 고속도로 190km를 최고 시속 110km로 4단계 자율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고속도로가 아니라 도심 지역으로 들어와서 시내 자율주행을 한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준을 고속도로에 두느냐, 시내에 두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자율주행 1단계는 시스템이 가속을 보조하는 것이고 2단계는 시스템이 가속을 수행하는 것이고 3단계는
위험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것이고, 4단계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것이고,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테스트가 2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기술 발전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보다 AI나 센서 기술이 우수한 미국은 한 발 더 앞서가고 있을 것입니다. 9월 22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무엇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술이란 항상 솔루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누가 먼저인가 라는 속도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술을 완성했다고 해도 상용화하는 데는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도로교통법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레일건이라는 로켓이 있는데 실제로 있다는 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마하 7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초토화된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꿈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이 현실화되고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속에는 많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우주 여행을 이야기하고 화성을 지구의 식민지로 만든다는 꿈같은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꿈같은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지구촌,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속도는 5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보는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다양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